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현실. 제가 늘 이렇게 생방송할 때는 꼭 한 번은 끊기거든요. 네. 죄송하고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의 묘미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쵸? 앞에 인사드린 거는 생략하고 옥수수 손질법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옥수수를 아까 제가 세정제를 이용해서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 칼로 옥수수 껍질 이렇게 다 뺏기고 씻고 그리고 중간에서 할까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칼로 옥수수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손으로. 네, 네. 자르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옥수수알이 다 튕겨요, 사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보면 다 튕기네요. 그죠? 옥수수알이 다 튕기는데 그냥 다시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 번 더 네. 헹궈가지고 이제 재료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당 옥수수로 오늘 밥을 할 건데 초당 옥수수가 아까 제가 먹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아삭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에 옥수수를 그대로 넣어서 생으로 드셔도 생으로요? 생으로 드셔도 샐러드용으로 곁들여서 드셔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옥수수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그 신화당이나 뭐 이런 거 첨가물 조금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네. 1시간 정도 삶아서 먹잖아요. 그쵸. 차 옥수수는. 삶은 옥수수 너무 얘는- 맛있죠?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냄비에 대해서 활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에 깨끗이 씻은 옥수수를 넣고 아주 시간이 짧아요. 한 7분 정도만 7분. 네. 찔면 되는데 네. 물에 담궈서 삶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물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스티머 있어요. 네. 여기에 옥수수를 넣어서 이렇게. 7분 정도 짧은 시간에 쪄서 드시면은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드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이 방법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혹시 집에 전자레인지 있으신 분은 전자레인지에 옥수수 넣어가지고 한 2, 3분 정도만 살짝 돌려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팬에 버터를 살짝 둘러가지고요. 살짝 굴리듯이 버터구이. 네, 지금 완전 좋아하죠. 네. 버터구이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초당 옥수수로 냄비밥을 준비했어요. 네. 왜 냄비밥을 준비했을까요? 왜일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계시면서 굉장히 살 많이 찌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가 딱 필요한 시기인데 이 옥수수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냄비밥으로 이제 체중 조절에 좀 도움이 되시고자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옥수수를 깨끗하게 손질하셨다면은 씻은 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그 위에 부을 건데요. 저는 오늘 그 체중 조절을 조금 위해서 그 백미만 쓰지 않았고 귀리하고 현미 찹쌀을 조금 섞었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잡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분 이상 조금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불리신 상태에서 오늘은 쌀 2컵만 썼기 때문에 쌀 2컵에 물을 동량으로 2컵만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씻은 쌀 위에 옥수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냄비밥은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따로 다른 어떤 그릇을 옮겨 담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냄비 자체를 그릇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드시면 손님 초대용으로도 굉장한 별미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옥수수를 이렇게 붓고요. 가운데는 조금 비워두시고 여기 안에 옥수수 속대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옥수수 다 깎아낸 속대를 이렇게 넣으면 단맛이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색깔이 예뻐서 아무래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물 2컵을 넣을 건데요. 물 2컵에 소금을 조금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단짠단짠 옥수수의 단맛과 이게 송화소금인데, 송화소금은 여기에 이제 불순물을 싹 다 제거하고 800도로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티스푼으로 작은 쪽 있죠? 작은 쪽에서 2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밥을 바로 드시면 조금 싱거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곁들여가지고 드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 부을게요. 물 붓고 그리고 물 붓고 나면 옥수수가 조금 한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모양 조금 예쁘게 자리 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온도를 인덕션 12단에서 네, 네, 인덕션 12단에서 뚜껑을 닫고 이제 끓기 시작하는 모이스처 실이라고 하죠. 끓기 시작하면 그때 온도를 낮추어서 이제 4단에서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되거든요. 네, 12단으로 맞춰졌습니다. 네. 뚜껑 닫고 인덕션 12단에서 이제 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모이스처 실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4단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하면 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 드실 수 있는 그 계란 노른자 장을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계란 노른자 장은 저희가 그 맛간장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맛간장 소스는 집에서 만들기도 해요. 다시마나 뭐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넣어서 끓여가 드시는 분도 계신데 비법 간장이죠. 네, 비법 간장이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진미식품에서 만든 달인 맛간장이거든요. 이 소스 그냥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이제 그 적당히 맛간장을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만 떠서 이제 노른자 장을 만드는데 계란 흰자 노른자 분리하기 조금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른자가 잘 터져요. 네. 저 사실 노른자 2개 터뜨려가지고 그 아까운 노른자 그 계란 후라이를 썼거든요. 근데 요거 기본 도구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노른자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노른자 넣고 맛간장 넣고 거기에 참기름 조금 그다음에 깨소금 소소 너무 맛있어 네. 보여요. 네. 근데 이게 팁이 하나 더 있는데 밥을 올리시기 전에 있죠. 노른자 장을 미리 만드세요.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뒀다가 밥이 딱 완성되면 그 따뜻한 밥에 노른자 장을 얹어가지고 쓱쓱 비벼 먹잖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었을 때 효과가 뭐냐면 계란 노른자가 더 쫄깃쫄깃. 계란 노른자가 네네. 냉기를 받아서 네. 탄력이 더 있어지나 보네요. 냉수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쫀득한 식감의 노른자 맛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냄비밥을 뚝딱 바로 완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마트 가서 초당 옥수수 사가지고 바로 하시고 그리고 옥수수. 네, 안 그래도 그 옥수수 밥만 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란 노른자까지 있으니까 노른자 장까지 있으니까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옥수수는 여름 한철이잖아요. 근데 이 초동화 옥수수를 좀 맛있으면 길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네. 있는데 사실 초당 옥수수는 제철 옥수수기 때문에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옥수수 6월에 수확하잖아요. 수확을 하고 수확하자마자 시간이 지나면 옥수수의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첫날 사와가지고 먹었을 때보다 한 3, 4일 지나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그냥 즉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냉장 보관하실 때 옥수수 사오면 껍질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마트 가면 어머님들이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버리기 저도 그렇습니다. 귀찮다고 거기서 서서 껍질만 다 벗겨서 오시잖아요. 그럼 수분 증발이 너무 빨리 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껍질 쌓여진 채로 가지고 와서 냉장고 신선칸에 드시는데 요렇게 드시는 거는 3, 4일 이내로 드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5일 이상 그 시간이 더 둘 거다. 그러면은 그냥 옥수수를 껍질을 까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찌라고 하셨죠? 7분이나 8분 정도 그렇게 찐 상태에서 냉동실에 바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드실 때도 그거 자연 해동해가지고 살짝만 데워 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찌지 않은 상태에서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분이 또 다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예. 지금 몬스터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 네, 인덕션 12년이다 보니까. 네. 보글보글보글 네네. 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 바로 낮출게요. 인덕션 제가 4단으로 낮추고 20분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뒤에 밥이 네. 완성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그 지역 옥수수 때문에 걱정 많이 되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주도의 청정 지역에 난 GMO로 우리 그 옥수수로 만든 초장 옥수수 있으니까 네. 또 한번 제주도산 국내산이고 네, GMO가 난 GMO. 아닌 그 네. 옥수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꿀팁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나부경 셰프님께서 네, 제가 준비하신 김현주 셰프라 생각하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감자 짜글이를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뭐 백동 땡 이렇게 하면서 스팸으로도 막 짜글이를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핫한 메뉴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이 옥수수 밥이 초당 옥수수를 제가 아까 준비하는데 저 몰래 하나를 먹어봤어요. 생으로. 근데 너무 달콤하고 아삭하더라고요. 달콤함을 이제 담당했다면 이제 우리는 단짠단짠이잖아요. 그냥 짭짤하면서도 칼칼하면서 한국인 식단에 잘 맞는 오늘 감자 짜글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짜글이가 뭔지 궁금해서 네. 어제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짜글이가 사전에 안 나오는 짜글이 네. 단어인데 사투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짜글이가 네. 이게 충청도에서 나오는 향토 음식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지고기를 양념한 돼지고기에 이렇게 가진 야채를 넣고 물기를 좀 더 작게 해서 자작하게 끓여내는 이런 찌개 요리를 짜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된장처럼 그렇게. 네, 맞아요. 강된장 아.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자 짜글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레시피는 올라가신 거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감자 짜글이기 때문에 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자도 6월부터 제철이래요. 여름철 감자가 또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제철 과일, 야채 준비하시고요. 양파, 감자, 그리고 오늘은 돼지 앞다리살로 준비했어요. 삼겹살도 괜찮지만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살이나 앞다리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랑 이제 청양고추는 이 양념 자체도 좀 칼칼하기 때문에 좀 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추가로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찌개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대표적인 메뉴 김치찌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김치에 들어가는 고기랑 김치를 먼저 막 볶아요. 저도. 볶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네. 한 10분 이상 끓여요. 쫙 이렇게 익히면서 쫙 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고기를 먼저 볶는다고 하셨죠? 네. 왜 볶으세요? 먼저? 그냥 냄새 날까봐 그렇죠. 김치랑 막 섞어 놓으면은 김치 양념하고 섞여서 잡내 같은 거 안 나지 않을까? 그렇죠.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왠지 끓인 물이 아닌 차가운 물에 돼지고기를 생고기를 넣고 익힌다는 자체가 네. 조금 누린 맛이 날 것 같아? 비린 맛이 날 것 같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예민한 사람은 물에 빠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저희 집에도 그런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물과 이 고기의 단백질이 만나면 누린내를 일으킨다고 해요. 아. 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아시죠? 요잘못 요리 명작. 요리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방에 하는 요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가 있어요. 양파를 깔고요. 네. 그리고 감자를 넣어줄 거예요. 네. 잘 익으라고. 네. 먼저 순서를 감자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미림이랑 후춧가루로만 이렇게 해서 살짝 밑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게 그죠. 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켜켜이 이렇게 다 깔았어요. 그리고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깔끔히 주걱이 이럴 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물을 2컵이죠? 네, 이렇게 계량해서 좀 부어주시겠습니까? 잠깐. 네. 물 넣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그거 뭐세요? 좋은 물. 아!
이스프링 네, 이스프링을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빠진 게 있나 싶어서. 아니, 네, 진짜 좋은 물. 네, 요즘에 중요해요. 이스프링 그 네. 노래가 맞아요. 사람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넣고. 좋은 물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리할 때도 이스프링 좋은 물을 넣습니다. 조리할 때도 좋은 물을 쓰셔야 돼요. 네, 마시는 물만 아니라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니까 이대로 이렇게 해서 넣고 물을 다 붓고요. 이제 8번 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네. 얘도 가열을 해서 끓여서 이렇게 모이처실 현상이 일어나면요. 네. 4번 불에서 아까 옥수수빵이랑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거예요. 4번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끓이면 완성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끓고 나서 네. 그때 대파랑 네. 이제 고추랑 이렇게 넣고 칼칼한 맛을 군침이 도네요. 벌써 그렇게 해서 하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너무 또 간단하게 네. 완성이 다 됐다 그죠? 아 근데 저는 이 짜글이 사실 제가 주당은 아니라 술은 잘 못 네. 먹어요. 네. 근데 가끔 남자들 요새 너무 고생하지 않아요? 그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 남편분들도 계시죠? 마스크 끼고 진짜 그 숨 막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때 진짜 따뜻한 집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진짜 따뜻함 그거를 먹는 순간 아 내가 밖에서 일하고 힘들었지만 참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 짜글이에 소주를 한 잔 안주로 건드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의 불금! 오늘의 불금 메뉴는 짜글이. 그래서 꼭 준비해 보시고요. 네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끓을 네. 동안 OX 퀴즈 한번 해보실까요? 네. OX 퀴즈 너무 좋죠? 맞추신 분은 선물 하나 드릴까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네, 네, 라이브라서 맞추신 분은 근데 어떻게 가늠하죠? 일단 우리 카톡방 있죠? 거기 카톡방에다가 제가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1번으로 보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산균 한포 이런 거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우리 기분이니까. 네. 자, 손가락 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문제를 내고 답은 네. 이제 꼭 셰프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네. 자, 1번 문제. 네. 네. 키는, 우리 아메의 키는 네. 평생 쓰는 냅니다. OX. 평생 쓴다. 왜 이거 물려준다고도 하잖아요. O일 것 같죠? 땡. X. X? X. 왜요? 이거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대대 갑옷처럼 물려준다는데. 저는요. 답은 저는요. 정확하게 그러면 답은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저는 왜 X라고 답을 했냐면 전 사실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정인이. 근데 제가 써서 저의 어떤 손길이 담겨 있어서 정인이한테 의미는 있을 것 같으나 네. 그냥 사실 새 거가 좋지 않아요? 반짝반짝반짝. 네. 그래서 정인이 나중에 뭐 독립하든지 이렇게 할 때 결혼할 때 냄비 풀세트를요 반짝반짝반짝한 새 걸로 선물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새 거 선물하고 싶어서 X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모 요리 명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17년 전에 엄마가 냄비를 사놓으셨는데 그 냄비를 가지고 요리 명장 대회에 나가서 17년 전에 냄비를 요리 명장 되신 분이 있어요. 네. 저도 대를 알고 물려서 있어요. 네. 송땡땡이라는 네. 송 유명하신 분이죠. 네, 패셔니스타. 네.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이제 대를 물려서 네. 요리 명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평생 쓸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네. 또 견고하고 네. 또 좋은 냄비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저도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새 냄비를 사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애매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두 정답으로 하고, 그럼 선물은 안 나가는 걸로 하고, 두 번째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아메이 제품 중 네.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은 퀸이다. 맞나요? 딩동댕! 오! 네. O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어떻게 가성비가 뛰어나죠? 우리가 내비 풀세트를 살 때 그래도 가격이 좀 하지 않나요? 그쵸.
네. 111만 원이죠. 네. 111. 네, 111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죠? 우선은 111만 원이 이제 처음에는 제품을 살 때 그 돈을 다 쓴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내 통장에 다시 돈이 들어와요. 캐시백이 다시 한 7만 원 이상 들어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냄비를 지금 쓴 게 한 8년, 9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버, 거짓말이 아니고요. 단 한 번도 여기 뚜껑 이 손잡이라든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깨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살 때는 100만 원도 안 했, 105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AS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ASR 일이 그쵸?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유지 그렇다. 비용이 없다. 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왜 저는 테프론 프라이팬을 네. 퀸을 쓰기 전에 네. 썼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막 다이아몬드 해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좋은 거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쓰고 나서 이렇게 씻어보면은 계속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냥 알뜰하게 아껴 쓴다고 6개월 정도 쓰고 나면 이게 다 벗겨지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프라이팬 바꿨는데 그래도 참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프라이팬 바꾸는 시기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6개월에 한 번은 바꾸라고 저는 그 정보를 들어서 네네. 저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시댁에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퀸이 다 쓰고 계시지만 시어머님은 아직 옛날 어르신이라 못 쓰시거든요. 연세가 지금 80 다 돼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테프론 프라이팬 쓰시는데 3년이 돼도 안 바꾸셔요. 그래서 계속 바꿔드리려고 하면 네. 아이고 애기야 됐다 그냥 막 요거 쓸란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네. 기스가 나면 바꿔야 된다는 게 맞대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바꾸는 시기는 주부의 마음이다. 맞죠? 주부의 마음이다. 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울적해서 쇼핑하고 싶을 때 프라이팬이 들어오면 그때 사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이제 프라이팬이 3년이나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네. 그 코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네. 몸속으로 섭취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건 퀸 맞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퀸 냄비의 뚜껑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1중이다. O일까요? X일까요? 1중이다. 네. 정답은 땡! X! 네, 맞습니다. X입니다. 1중 아닌가요, 근데? 냄비 뚜껑은 1중이 맞아요. 네. 근데 경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트랜스포머처럼 네. 이제 그 호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1중을 그 냄비의 어떤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1중으로 한 거지. 그렇죠. 예, 냄비 가격을 적당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퀸 냄비가 트랜스포머의 기능이 있다고 네. 모르셨죠? 오늘 잠깐 그 트랜스포머의 기능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트랜스포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트랜스포머를 모르시는 분 영화를 보세요. 네,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왜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능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퀸의 냄비에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얘가 냄비로만 보이십니까? 네, 오늘 다양한 기능 잠깐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애들 로봇 또 못 있죠? 네. 또 이렇게 로봇도 됐다가 차도 됐다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보면 형태로 봤을 때는 분명히 냄비예요. 맞죠? 근데 얘가 냄비 기능만 할까요? 아닙니다. 얘가 떡 시루도 되고요. 냄비도 되고요. 그릇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거든요. 잠깐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그 1층에는 이렇게 이제 국도 끓이고 찜도 할 수 있는 냄비가 있어요. 스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스프 요리가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는 국문화라는 서양에는 스튜, 그러니까 스프 네네. 요리가 많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스튜포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인용 기준으로 요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이게 냄비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아까 제가 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옥수수 하나 들어있네요. 옥수수 아까 제가 찌는 거 보여드린다고 네. 했죠.
저는 그 떡 종류 중에서 좋아하는 떡이 모두베기 떡을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모두베기 떡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구멍이 슝슝슝슝 나 있죠. 예, 여기 이제 구멍도 나 있고 옆에 보면 옆면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옛날 어른들 보면은 떡 찔 때 여기에 떡시루 막 막아놓죠. 맞죠. 네. 거기에 찹쌀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쭉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번거롭게 뭐 찹쌀을 묻히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떡을 충분히 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떡을 찔 수 있는 그 면보를 넣고 집에 있는 뭐 밤이나 대추, 냉장고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찹쌀을 넣어서 이제 조물조물 반죽해서 여기 밑에 물을 받고 여기에 이제 떡 반죽을 올려서 찌면은 무두배기 떡도 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콩고물 묻힌 네. 그 시루떡이라고 하나요? 인절미 맞아요, 같은 맞아요. 인절미. 인절미죠. 네. 인절미죠. 지금 이제 또 날씨 더워지기 시작하면 찬 음식이 좋지는 않지만 팥빙수 한 그릇씩 드시잖아요. 그때 인절미 사서 드시지 말고 맞아요.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인절미 만들어서 네. 뚝뚝 뜯어가지고 빙수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부경 셰프님이 저에게 첫 번째 네. 줬던 요리가 뭐였냐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죠? 네. 원래 준 사람들은 기억 잘 못하는데 받은 사람들은 그게 감동적이었다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거든요. 아마 네. 평생 기억할 거예요. 네. 여기에 세상에 보리술빵이라고 있잖아요. 보리가루에 막걸리 네. 섞어가지고 콩배기 팥배기 넣어가지고 여기에 그 보리술빵을 만들어서 네. 저한테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거 집에서 만들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집에서 애들 막 간식 만들어 먹이던 엄마였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났어요. 나 저거 만들어서 우리 애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리를 배우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막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냄비를 이제 사고 싶었고 요리 선생님이 되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때 그 빵에 대한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 주셨던 빵 지금도 잘해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계란빵을 너무 잘해서 먹이거든요. 네, 계란빵 네. 너무 맛있죠. 애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 등원이 안 되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오늘 우리 딸도 지금 옆방에서 인강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일을 하면서 늘 밖에만 있으면 애들 먹는 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메를 하다 보니까 시간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애들 간식이나 밥 챙겨놓고 오후에 또 누군가를 만나고 그래서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란빵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수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중간에 여기 제품 구성 안에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중탕 냄비라고. 근데 이 중탕 냄비는 우유도 데울 수가 있고 계란찜 좋아하세요? 네네, 좋아하죠. 네. 계란 6개 풀고 우유 넣고 각종 채소 같은 거 다져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계란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층에 국도 끓이고 2층에 떡도 찌고 그 다음에 계란찜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죠. 네. 뚜껑을 닫으면 이제 3가지 요리가 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작은 냄비가 있으면 여기 작은 냄비에 뭐 예를 들어 짜글이를 여기에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짜글이 여기 한 1인분 정도 했는데 네. 짜글이가 식었어. 그러면은 데워 먹어야 이거를 되잖아요. 데워 네. 드실 때 인덕션 하나밖에 안 쓰고 한 개로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 요렇게 올리고 메뉴에 올려서 요 밑에 있는 열로 이렇게 해서 열이 전도되면서 데워지는 보온 기능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활용하라고 냄비가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뚜껑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뚜껑의 역할로만 아니라 네. 저는 여기서 물이 넓잖아요. 네. 밑바닥이 평평해서 묻히고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묻히고.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볼도 너무 좋아요. 네, 그죠. 여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재워놨다가 이게 뚜껑이 또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되죠. 그죠? 네, 이 네. 중형 냄비에 프라이팬 뚜껑이 탁 맞죠. 네, 네. 그래서 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보냉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놓으면 부피도 덜 차지하고, 왜 우리 냄비채로 넣어놓으려고 하면 손잡이도 있고 하면 부피가 차지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 하면 너무 신선하게 보관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뚜껑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 뚜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덮으면 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네. 맞아요. 그럼 뚜껑을 덮어가지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걸 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네. 요 스티머를 소쿠리로도 좀 닮았다. 사용 안 하시나요? 까먹었어요. 네. 아니, 있었죠? 콩나물 같은 거를 씻을 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콩나물을 수북하게 하면서 네네. 소쿠리 대용으로 사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생각났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쿠리로 콩나물에 이렇게 물기 쫙 뺐잖아요. 근데 콩나물 저녁에 콩나물찜 해 먹고 싶다. 근데 보관통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넣으면 딱 맞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대형 여기다가 프라이팬이 있으면 대형 프라이팬 뚜껑을 딱 덮어서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밀폐용기처럼 쫙 넣어서 신선하게 저녁에 네. 아삭아삭한 콩나물로 콩나물찜을 해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옥수수 냄비밥이 완성됐는데 뚜껑을 바로 열지 마시고요. 5분 정도 뜸을 들였다가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짜글이도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파랑 이제 고추를 넣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30분이 넘었죠. 시간이 훌쩍 지난 관계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완성작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죠? 네, 김현주라 생각하시고. 네. 금요일 11시만 되면 너무 기다려지시죠? 네.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다음 주 쿡앤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꺼질 사람이 없어요. 테이프로 끌어갈게요. 잠깐만요. 이게 아직 안 꺼지는 것 같아요.